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던 홍지호 전 SK케미칼 그리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지난 12일이었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와 연구진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인 송기진 목사 연결해서 이 판결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송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제 이 관련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이 가족분들을 잃으셨죠? 네, 장모님과 예. 아내를 잃었습니다. 예. 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 뭐 어떤 제품, 그리고 몇 네. 년간 사용하신 겁니까? 옥시 제품인데 한 예. 2년간 사용했습니다. 2년간 정도요. 예. 네. 저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좀 여쭤보기 그런데, 저 부인분께서는 11년 넘게 투병을 하셨지요? 네. 예, 곁에서 지기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예. 처음에 급발성 폐섬유화의 진단을 받고, 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 희귀성 난치병이기에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이나 치료약이 그 당시 없었고, 지금도 없지만, 예. 폐가 굳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한다니까요. 길어도 3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예. 몇 개월 동안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자꾸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환자 본인이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서 폐섬유화의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한 10년 잘 관리하다가 11년 만에 폐이식을 받았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6개월의 투병생활, 그 폐이식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폐이식을 받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예. 장모님께서도 아까 이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장모님께서도 역시 같은 병을 앓으신 것이죠? 네, 병명이 특발성 폐섬유화였고요. 예. 당시에 장모님의 연세가 80세였기에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이 드셨기에 병을 얻으시고 소천하신 걸로만 생각했었는데 장모님도 집사람의 어떤 투병 그 과정이 똑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2011년 폐섬유화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이라는 발표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던 대기업과 공익방송국의 어떤 광고만을 보고 사용했던 가습기로 인해 장모님을 잃고 아내가 불치병을 얻어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예, 이 1심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동물 실험 결과를 주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뭐 평소 기저질환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날 저도 1심을 지켜보기 위해서 중앙법원에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방청권이 5명만 제한되어 있었기에 신문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법정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죄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토당토 않는 그 동물 시험을 근거로 6개 성경, 이마트 등이 원료로 사용했던 CMRT, MIT 성분이 폐섬유화를 비롯한 폐질환에 연관성이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기저질환과 전혀 관계없는 폐하가 죽었고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피해자들이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여기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동물 실험은 연관성을 위한 보조 역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CMIT, MIT의 독성이 알려지고 그 유해성으로 모든 제품의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은 결국 CMIT, MIT 원료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예. 자, 네. 이제 살균제 피해자분들, 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었죠. 네. 예. 네. 참여하셨었습니까? 아니 그날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난 12월 8일에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그 연장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항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 조항이 빠졌다는 것은 더 이상 피해자나 가해 기업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된 모든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진상규명은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 조항이 삭제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정부가 피해 가족들에게 또 알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해 기업을 비롯한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청탁이라든지 불법들이 규명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아직도 사실 본인도 모르면서 가습기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CMIT, MIT 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이 독성 화학 물질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 이 기업들은 이 물질들이 폐에 미치는 독성을 그러면 인지하고도 제품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물론 기업체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엄격한 어떤 검사나 유해성을 연구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나중에 폐에 미치는 독성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검사도 연구도 안 하고 제품만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실험을 근거로 한 이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물 실험 근거 사실 이거는 하나의 보조 역할이잖아요. 사실이 있는 것을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로 증거자가 있고 환자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4,000명의 피해자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 있고 이거를 동물 시험을 통해서 근거가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동물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증빙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이제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더불어서 특별법 지금 체계 제정도 요구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법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정받은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개인이 배보상 문제와 또 가해 기업에 대한 소송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업무 중에 삭제되었던 어떤 진상규명 조항도 회복하고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법권도 보장되는 내용이 또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보상에 대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배보상에 대한 어떤 것에 법제화가 되어져서 저는 피해자들이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유가족이라든지 피해자분들이 보시기에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체계정도 요구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항소 당연히 지금 했잖아요.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항소심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 중심으로 해서 네. 대응하실 것인지. 잘못된 이 판결은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 드시고요. 예. 특별히 가해 기업의 유죄가 제대로 판결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 이제 단체를 통해서 또 법조계는 물론 또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좀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그런 일을 좀 힘써 보려고 합니다. 예. 이 소송이라는 게 이제 1심, 2심 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네. 매우 힘든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네. 예. 그럼 다른 이제 유가족과도 이제 이런 이제 소송 대응 네.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제 의견들을 모으실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 좀 얘기 좀 어떤 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까? 특이할 만한 게 있습니까? 특이하기보다는 사실 네네네. 제가 이번에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그냥 피해자로만 있었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예.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을 받고 나서도 이 인정을 받고 이것으로 뭐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한 80%나 되더라고요. 4,000명 중에. 아, 예. 또 내가 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예. 소송을 해야 되는지, 이 인정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피해자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피해 이렇게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또 그런 분들 지금 이렇게 규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으고 있는데. 예. 벌써 이제 한 2개월 됐나?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한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 모연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도움도 있어야 되는데. 예. 참 이제 그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예. 아까 참 그 CMIT나 MIT 성분이 지금도 혹시 사용 그럼 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가요? 혹시? 당연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네, 되면 아는데 아까 제가 그 판사에게 되묻는 거는 네네. 무죄라고 얘기했다면 예.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도 더 되나 하고 되묻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의아해합니다. 네. 아무리 1심이지만 1심에서 왜 이런 판단을 드렸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예. 또 우리가 대처했던 우리가 피해자가 너무 조금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했지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 송기진 목사 얘기 들어봤습니다.